393부터 먼저 보시면요. 그죠? 이 그래프는 주기가 2분의 파이고 라고 되어 있죠? 벌써 여기서 주기가 2분의 파이래요. 그럼 이거 갖고 뭐 찾아내라는 소리죠? 그치, B값 찾으라는 소리밖에 없죠? 주기 신경 쓰는 건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때 얘 갖고 주기 써볼까요? 주기 어떻게 되죠? B분의 네, 파이가 되겠죠? 탄젠트 주기니까. 그러면 결국은 B분의 파이가 2분의 파이랑 같다 이렇게 써지니까 B값이 몇이다? 2다. 아, 그러니까 B가 2라는 거 먼저 찾고서 들어가는 소리겠구나. 두 번째요. 탄젠트 이 BX라는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그리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라고 했죠. 선생님이 전 시간에 우리가 평행이동한 문제는 식으로 직접 써라 라고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얘 식을 갖고 평행이동한 식을 직접 써보시면 되겠지. B가 2라는 것까지는 알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이때 Y는 A 탄젠트 거기 어떻게 써지죠? 2에 X 마이너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여진 거겠지.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움직였댔으니까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이때 여기서 A값 하나만 찾기 위해서 알려준 단서가 뭐 알려줬어요? 함수 값이라고 얘기를 해줬죠? 점을 대입해라 함수값. 그럼 뭐 대입하래요? 네, 3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이 값이 몇이 되게 만들어달라? 네,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되게 해주세요. 그럼 이때 A 탄젠트 여기 x 대신 3분의 파이가 들어갔네요. 그럼 3분의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빼주면 1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근데 12분의 파이에 몇 배를 해줬대? 그럼 여기는 6분의 파이 빼기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라졌고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몇인지 찾으면 되겠지? 근데 6분의 파이가 몇 도? 30도. 그럼 탄젠트 30도는 루트 3분의 1 거기에 곱하기 A가 루트 3이요. 이렇게 됐으니까 A 값이 몇이다? 3이다. 이렇게 해서 A 값 3인 것도 찾아줬죠. 그럼 뭐야? A가 3, B는 2. 그러면 C 값은 당연히 이 식을 전개했었을 때 그때 C 값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C는 몇이라고 써줘야 돼요? 네,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렇게 갖다 쓰여주면 될 거고 D의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405번이요. 네, 뭐 전부 다 별표가 좀 쳐져 있는데 해석이라고 얘들아. 해석. 여기까지 먼저 봤어요. 근데 사인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맞죠? 그럼 사인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 그럼 우리는 그래프를 볼 때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는 항상 주기랑 끊어줄 생각을 해보거든. 그럼 일단 여기 상태에서 얘 주기가 몇이죠? 근데 얘의 지금 주기는 B분의 2예요. 이렇게 지금 벌써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면 얘가 주기가 B분의 2라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럼 얘에서 얘가 끝난 거잖아. 그럼 여기에 X좌표가 뭐라고? B분의 2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인 그래프를 몇 도막을 냈었죠? 4도막을 냈었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절반이 얘일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얘의 X좌표 즉 절반이 얘니까 B분의 1이 여기가 되겠지. 그럼 얘의 X좌표는 뭐가 돼야 돼? 네, 2B분의 1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2B분의 1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얘는요. 우리 주기였잖아. 그럼 이때 여기서부터 얘까지 떨어진 간격은 얘에서부터 얘까지 떨어진 간격이랑 똑같을 거예요 라고 밖에 못하잖아. 그럼 이 간격이 지금 0에서 2B분의 1만큼 떨어지는 2B분의 1만큼 가 있으니까 그러면 B분의 2에서 2B분의 1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럼 B분의 2 더하기 2B분의 1을 계산한 값이 여기 좌표겠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이거 갖고 표현을 하니까 2B분의 얘는 2B분의 몇이고
그럼 4에 거기에 플러스 1이니까 아 여기는 2b분의 5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좌표를 지금 표현을 해줬다고요. 근데 이걸 표현한 이유를 이제 나머지 보자. 힌트가 주어진 게 첫 번째 삼각형 넓이가 5다. 얘 힌트 하나. 그럼 말 그대로 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을 써야 되잖아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쓰세요. 그럼 당연히 여기를 밑변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얘가 밑변. 근데 이 밑변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여기서 끝났어요 라는 한 줄기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맞아. 그럼 이 밑변의 길이는 주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아까 주기가 몇이랬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b분의 2여 이렇게 지금 쓰여졌고 당연히 높이는 그럼 여기에서부터 얘까지 떨어진 얘를 높이라고 두시면 되겠죠. 그럼 이 높이는? 네, a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첫 번째 넓이 관계 갖고 이야기를 해줬으니 b분의 2a 거기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준 게 5예요 라는 관계식 하나 찾으세요. 뭐 당연히 정리라면 a가 5b예요. 이거 찾으라는 소리가 첫 번째가 될 거고요. 그럼 두 번째는요. 힌트가 여기서부터 주어진 거잖아. 직선 OA의 기울기와 직선 OB의 기울기를 곱해준 값이 4분의 5이다. 이걸 갖고 해석을 하라는 소리네. 그럼 이제 OA 기울기도 표현하고 OB의 기울기도 표현하자는 소리겠지. 근데 OA 기울기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 기울기를 표현하려면 당연히 A점 좌표가 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 A점 좌표 벌써 다 표현하지 않았어? X좌표가 뭐라고 표현했어? 2b분의 1 컴마 A여 이렇게 지금 쓰여진 거고 B점의 좌표도 뭐라고 써놨어? 네, 2b분의 5 컴마 A여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OA 기울기 구할까? 그럼 OA의 기울기는 X 증가량 2b분의 1분의 Y 증가량 A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면 되겠지? 그럼 이때 분자와 분모에 2b 곱해주면 되니까 OA의 기울기는 2AB라고 쓰면 되겠구나. 두 번째, OB의 기울기도 표현을 하세요. 그럼 X의 증가량 이번에 얼마예요? 네, 2b분의 5. Y의 증가량 A. 그럼 얘는 지금 5분의 2 AB여 이렇게 지금 쓰여지는 식이 되겠죠. 그럼 이때 이 기울기 둘을 곱해줘라. 그럼 5분의 4 A제곱 B제곱 이렇게 지금 갖다 쓰여지는 식이 되겠네. 그럼 그 기울기의 곱이 4분의 5예요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거잖아. 그럼 여기 상태에서 벌써 A제곱 B제곱이 몇이 되라? 16분의 25가 되세요 이렇게 지금 구해진 거겠죠. 그러면 결국 AB 곱한 값이 4분의 5거나 또는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문제 제일 첫 번째 조건에서 A와 B는 양수라고 힌트를 주어졌잖아. 그럼 양수였으면 둘이 곱한 게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AB가 4분의 5. 두 번째, A가 5B. 그럼 둘이 방정식 푸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A 대신 5B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럼 여기는 5B제곱이 4분의 5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B 값이 B제곱이 4분의 1이고 B는 양수만 쓰랬으니까 2분의 1이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은 B가 2분의 1이 했으니까 2분의 5요. 그래서 둘이 더해지면 3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해석을 한 거야.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를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주기 잘라. 그리고 원래 우리가 그래프 해석할 때 계속 4칸 잘랐잖아요. 그럼 그 4칸 자른 걸로 표현을 해준 거고 당연히 수학에서 힌트를 주어진 첫 번째, 두 번째 얘는 식으로 갖다 쓸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문제를 풀 거니까.
왜? 엄청 어려워? 막 접근을 못할 정도로 현아야 더럽게 어렵지. 맞지? 그러니까 막 문제를 못 풀어갖고 오는 거고. 엄청 어려운 거잖아. 응? 생각보다 간단하잖아. 야, 이 정도에서 평가원 기출, 즉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라는 거야. 근데 기본 해석할 수 있는 3점짜리 문제로 나왔을 거라고. 이해됐어, 이제? 네, 4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415번은 전 시간에 했었던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자기가 맞췄다면 어떻게 맞췄는지 좀 궁금해요. 뭐 경욱이 빼고 나머지는 맞췄다고 했으니까. 왜? 아, 숫자를 바꿔서 했어요? 안 돼요. 12분의 파이라는 자체로서 해석을 해야 돼서. 근데 전 시간과 다른 점은요. 얘가 지금 제곱이 안 돼 있죠. 제곱돼 있었을 때의 연속된 합은 우리가 필수예제에서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네, 바꿔줘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을 이끌어라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곱이 없잖아요. 제곱이 없는 거에 연속된 규칙들을 갖고서 합해주세요 라는 문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삼각함수 정의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뭘 이용하자고요? 네,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럼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했었을 때 그리고 좀 편하게 표현하려고 단위원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삼각함수 정의랑 단위원에서 표현을 할 건데요. 여기부터 얘기해 볼까요? 단위원이 뭐였어요? 그치, 반지름이 1인원을 우리는 단위원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 삼각함수 정의라는 자체에서 기호가 지금 코사인만 있죠. 그럼 이때 코사인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볼까요? 코사인에 대한 정의가 뭐였었죠? 그렇지, 거리분의 어디 좌표? 네, x좌표요. 거리분의 x좌표요, 이거. 그런데 난 거기서 무슨 원? 단위원. 반지름이 몇 자리? 1자리. 그럼 그 거리가 1자리인 걸로 생각을 할 거라고. 이 단위원 반지름이 1자리인 거, 즉 거리가 1자리인 걸로 생각을 하면, 즉 코사인은요, 다시 말하면 1분의 그냥 x좌표니까 x좌표였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자라고 합니다. 뭐였다고? x좌표였다고. 그러고서 다시 상황 볼게요. 너희의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원을 조금 크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단위원이 그려져 있는 형태. 그런데 지금 세타가 지금 몇이래요? 12분의 파이래요. 그럼 얘는 특수각이 아니에요. 얘는 15도라서 특수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12분의 파이긴 한데 여기서 이 이야기 갖고 들어갈게. 얘가 있는데, 세타가 있는데 그때 12세타, 얘를 끝까지만 먼저 보세요. 그럼 세타가 12분의 파이라면 12세타는 몇이에요? 파이죠. 그럼 그 파이는 몇 도를 말하죠? 180도. 그러니까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0도 여기까지만 갖고서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근데 이거가 여기 이만큼 각도가 지금 몇이라고 얘들아? 180도인데 그 각을 12세타라고 표현했을 때 여기 각을 12세타. 근데 이거를 세타, 2세타, 3세타 이렇게 표현해줬잖아. 그럼 얘네가 지금 각이 얼마씩 커져? 세타씩 커져요. 맞죠? 그럼 세타씩 커지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2도막을 냈다라는 거야. 이 각도를 몇 도막 냈다? 12도막을 냈대요. 알겠어? 그럼 얘가 12도막을 냈었을 때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세타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 맞지? 그럼 그 다음 여기서 세타만큼 더 간 이만큼 각이 2세타예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 180도에서 세타가 빠진 이만큼이 세타야. 그럼 다시 말하면 시초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세타야? 11 세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세타 갖고 표현이 됐으니까 11세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지? 그런데 이 11세타의 여기의 좌표는 여기는 얘 세타만큼 돼 있는 거랑 얘랑 지금 똑같은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요? 얘 세타만큼 올라간 거랑 여기 세타만큼 올라간 거랑 똑같은 y좌표의 위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부터 이야기가 이거야. 니네가 이해를 할 때 나는 이 하나의 점 좌표를 P1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에 대한 얘가 P1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냥 여기서 세타만큼 간 거니까. 알겠어? 두 번째, 여기서 여기만큼 올라간 얘, 즉 2세타를 P2라고 할 거야. 그러면 동경 2세타에 대한 건 얘가 지금 P2가 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대요. 됐니? 그럼 세타였을 때 X좌표가 P1이래. 2세타였을 때 얘 좌표가 P2래. 그러면 여기 상태에서 얘가 지금 아까 몇 세타라고? 그럼 여기가 P11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는 뭐가 돼? 그러면 12세타를 말하는 얘가 지금 P12요. 이렇게 지금 먼저 말할 수가 있겠죠. 됐니? 그럼 이 앞에는 코사인 11세타가 있을 거고, 그럼 거기는 P11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거기서 다시 보자. 코사인이 정의가 거리분의 어디 좌표? X좌표래요. 그러면 이때 코사인 세타는 이 P1의 X좌표였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이 P1의 코사인 세타는 P1의 어디 좌표? X좌표. 그러니까 이 P1 얘의 X좌표 여기의 값이 코사인 세타였대요. 됐어? 그런데 봐. 얘랑 아까 높이 올라갔는데 똑같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얘가 떨어져 있는 여기까지 거리랑 서로 어때? 같겠죠? 근데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죠? 맞아? 그럼 얘의 원래 X좌표는 코사인 11세타라고 원래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 얘가 11세타였으면 얘는 P11X좌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그럼 다시 여기서 얘기하면 이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11세타랑 더해지면 몇이다? 0이 된다. 다시 아까 우리 무슨 얘기했어? 얘에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랑 얘에서부터 얘까지 떨어진 거리가 어떻다고? 같다고. 맞아? 그럼 이게 지금 얘의 X좌표가 코사인 11세타인데 그럼 얘 값이랑 얘 값은 거리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으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얘는 양수 쪽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는 거고 얘는 음수 쪽에 있으니까 얘 값이 지금 뭐다? 음수였다고. 그럼 얘랑 더해지면 몇이 된다? 0이 된다고. 그럼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다시 뭐야? 여기서 다시 2세타만큼 올라간 여기. 그러면 여기는 지금 다시 말하면 이 동경 몇 세타야? 10세타 이렇게 지금 표현되겠지? 그럼 여기는 지금 P10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맞아? 그럼 얘 X좌표가 코사인 2세타잖아. 그럼 얘의 X좌표는 코사인 10세타 이렇게 지금 표현되겠지. 근데 이번에도 얘랑 대칭이잖아. 그럼 X좌표 절대값도 똑같아야 되겠지. 근데 부호 다르지.
그럼 둘이 더해지면 또 몇이다? 0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지 않을까? 헉, 규칙 났네. 다시 합해진 게 0이 되는 게 코사인 세타랑 뭐랑 더해서 0이었어? 근데 코사인 11세타랑 더해서 0이었대요. 근데 코사인 2세타랑 더해진 게 또 뭐랑 더해서 0이었어? 코사인 10세타 얘랑 더해져서 0이었죠. 그럼 코사인 3세타랑 더해지는 건 누구랑 더했을 때 0일까? 네, 코사인 9세타랑 더해서 0이 되겠어요. 이렇게 다시 규칙성이 나오시겠죠. 즉 이 규칙성은 얘랑 지금 합해진 게 몇으로 똑같아요? 12세타로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다시 0이 되는 걸 이번엔 찾고 싶었던 것 뿐이야. 아, 얘가 지금 0이 어디까지 0일까? 이렇게까지. 그럼 몇 세타랑 몇 세타랑 더한 것까지 0일 거야? 4세타랑 8세타고. 그 다음 5세타랑 7세타. 아, 그럼 여기까지는 짝꿍으로 다 0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남은 거 뭐 남았어? 코사인 6세타 남았고, 그리고 뭐 남았어요? 코사인 11세타 남았어요. 이렇게 해서 값을 계산할 거라고. 근데 얘는 무조건 몇이라고? 0이라고. 그럼 이제 나머지 12세타라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세타가 몇이었으니까? 12분의 파이였으니까. 그럼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값. 여기는 코사인 파이 값을 계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코사인 2분의 파이는 몇이었을까요? 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었어요. 파이 2분의 파이였으니까 그래프가.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었습니다. 그럼 코사인 파이는요? 네,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다는 소리예요. 뒤에 쪽에 니네가 별표되는 문제가 하나가 더 똑같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머릿속에 얘기해주는 건 특수각이 아니잖아요. 특수각이 아니잖아. 근데 제곱된 게 아니야. 그럼 제곱된 게 아닌 것들의 합을 할 때는 삼각함수 정의를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럼 그 정의를 이용할 때 단위원을 이용해서 대칭되는 것끼리 합해져서 0이다라는 걸 써먹으라는 소리밖에 없는 겁니다. 됐어요. 제곱이었을 땐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이다라는 걸 써먹는 거고, 제곱이 없었을 땐 이렇게 더해져서 0이요 라는 걸 써먹으래요. 이해됐죠? 420번이요. 일단 여기서는 지금 주기라는 걸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본 주기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얘 주기함수 맞죠? 그리고 이것도 주기함수고 얘도 주기함수예요. 즉 주기함수가 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즉 연산이 들어가도 주기함수는 그대로 주기함수를 유지할 거라는 게 일단 목적이에요. 주기함수랑 연산을 하면 무조건 주기함수가 될 건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냥 이런 내용이거든. 초등학교, 가장 빠르면 초등학교. 근데 니네는 그냥 중학교 1학년 정도로 얘기를 해볼까.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버스는 5분마다 처음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A 버스는 5분마다, B 버스는 7분마다 출발을 해요. 그럼 이 두 버스는 동시에 같이 출발하면 몇 분마다 다시 출발할까요? 35분마다 출발을 해요. 왜요? 뭘 구해줬는데? 숫자를 조금만 바꿔볼까? 여기는 2분, 여기는 3분이래요. 몇 분마다 동시에 출발해요? 6분마다 출발해요. 뭐 구한 거예요? 네, 최소공배수 구했어요. 근데 그걸 왜 최소공배수를 구했느냐라고 한다면 얘가 2분마다라는 건 얘가 주기가 2짜리인 걸 말하는 거거든요. 2분. 그래서 여기마다 똑같이 출발을 한대. 그런데 아래에 있는 건 3분마다 출발됐으니까 3분. 그럼 이때 처음 출발을 했었을 때 그 다음은 같이 출발 안 했겠지. 근데 그 다음에 또 3분을 지나니까 여기 상태에서 똑같이 같이 출발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6분마다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서 얘 전체가 결국은 6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얘랑 똑같은 상황으로 얘기를 해준대. 얘랑 똑같은 상황으로. 무슨 소리냐? 그냥 얘 주기 따로 보라고. sin EX 주기는요? 파이예요. 탄젠트 2분의 x의 주기는? 2파이예요. 됐죠? 근데 거기 상태에서 얘 하나만 얘기를 할게요. 코사인 제곱이죠? 제곱. 얘의 주기는요? 얘의 주기는 그냥 절대값 코사인 x의 주기와 동일할 겁니다. 제곱이었을 땐 절대값 코사인 x 주기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 절대값 코사인 x 주기 전 시간 숙제에서 했었죠? 이번 시간 숙제에서 원래 코사인 x 주기에 뭐 하자? 절반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주기가 몇이에요? 파이예요. 그럼 이거 갖고 얘기가 된 거야. 얘는 파이마다 반복되고요. 얘도 파이마다 반복이 돼요. 근데 얘는 2파이마다 반복된대요.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얼마마다 반복될까요? 네, 2파이마다 반복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얘 주기가 2파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그럼 뭐야? P가 2파이를 했으니까 여기다가 2파이 집어넣으세요. 라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다 2파이를 대입하면 F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값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럼 F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값 여기다 집어넣었으니까 F 얘 대입하면 사인 마이너스 3분의 8파이 값 더하기 3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파이 값 더하기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값 얘 계산하세요. 이렇게 됐으니까 또 각 줄이기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각은 얘 각으로 좀 더 줄이자.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뭐라고 바꿔줄 거야? 그렇지. 너무 잘하고 있어. 마이너스 3파이에 근데 이렇게 먼저 바꿔줬대요. 그럼 이제 다시 바꿔서 들어가자. 마이너스 3파이 보이면 기호 그대로 사인 그럼 3분의 파이 이렇게 먼저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이제 그림자기가 그려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파이라는 것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한 바퀴 돌고도 반 바퀴를 더 돌아야 되겠지? 근데 거기서 플러스 3분의 파이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럼 몇 사분면 각이야? 3, 4분면. 그럼 3, 4분면이니까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값을 구하라는 거구나. 더하기. 얘도 바꿔볼까요? 얘는 어떻게 바꿀래요? 그렇지. 좀 편하게 바꿔주니까 이렇게 먼저 바꿔줄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파이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럼 마이너스 파이가 뭐였으니까 기호는 그대로 코사인 그리고서 3분의 파이 제곱이었으면 부호 구제 신경 안 써도 된댔지? 그러니까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네요. 더하기 얘도 구할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뭐라 바꿀 거예요? 마이너스 파이 각 바꾸는 거 잘해 바꿨네 숙제. 그렇게 풀면 된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탄젠트는? 네, 그대로 탄젠트 갖다 쓰면 되겠구나. 3분의 파이 갖다 쓰면 되겠구나. 나머지 그림 그려보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파이라는 건 반바퀴만 가시면 되겠지? 근데 거기서 플러스 3분의 파이를 했으니까 이쪽으로 왔구나. 몇 사분면? 3, 4분면. 그럼 3, 4분면에서 탄젠트는? 네, 플러스 이렇게 써서 계산을 하세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머지 이제 계산하니까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더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입니다. 근데 2분의 1을 제곱해주니까 4분의 1이라서 4분의 3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탄젠트 3분의 파이는 루트 3이니까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해서 답을 완성해줘라 여기까지. 그럼 얘랑 계산해주니까 2분의 루트 3만 나오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답 나오시면 되겠구나. 됐어요.
주기라는 자체의 뜻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신대요.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 420인가요? 맞아요? 422번 문제도 이것도 여기에서 짜여진 문제예요. 이제부터 삼각함수에서 선생님이 이걸 개념에서 설명해 줄 수는 없어. 개념으로 시간을 설명을 하다 보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한 번 정도 해보고 그 다음 자기가 좀 줄여주면 되는데 이번 상황은 뭐냐?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를 A, B, C라고 표현을 해줬잖아. 그럼 현아야, 삼각형의 세 각의 관계는 뭐가 있어? 삼각형 세 각. 그렇지, 더하면 180도.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수자라는 거야. 아,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관계가 나왔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180인데 얘네가 지금 호도법으로 파이라는 걸 갖다 쓰고 있었잖아. 그럼 얘도 지금 호도법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거를 파이라고 바꾸겠어요? 얘부터 먼저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보는 게 뭐냐? 첫 번째 식에서는 A, B, C 있지. 두 번째에선 A 있고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 있고 여기도 A 있어. 아, 그럼 문자 당연히 누구만 남기고 싶을까? A만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럼 A가 없어지려면 B랑 C를 좀 없애주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맞아. 근데 이때 이 상태에서 B랑 C랑 없애주려는데 B랑 C랑이 한 번에 못 없애. 얘랑 얘랑 한 번에 못 없앤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건 얘 관계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좀 없애고 싶은 거거든. 근데 얘는 A 더하기 C 이렇게 쓰여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A 더하기 C 대신에 뭐라고 바꿀 수 있어? 그럼 A 더하기 C 대신에 파이 마이너스 B를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하겠다. 어쩔 수 없어. 왜냐면 여기에 A 남았으니까 A만 남으면 좋은데 저기에선 절대 A만 남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쟤를 바꿔준 것 뿐이야. 그럼 난 이 사인. 이제 천천히 바꿔볼게. 얘 대신 뭐 들어갔다고? 파이 마이너스 B 들어갔다고. 그럼 저기 파트 계산 끝내보자. 파이 마이너스 B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빼기 뭐가 있었어? B가 있었고 그걸 뭘로 나눴어? 2로 나눴어. 맞죠?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B잖아요. 근데 그거를 당연히 찢어서 표현하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뭐다? B다. 아,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구나. 이렇게 바꿔주라는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더 바꿀 생각밖에 없지. 뭐가 보였으니까. 2분의 파이 보였으니까 각변하자는 소리밖에 없겠구나. 그럼 2분의 파이 보였으니까 사인은? 코사인. 이 정도는 빨리 생각할 수 있지. 몇 사분면인지? 네, 2분의 파이만큼 갔는데 돌아왔으니까 1사분면. 그럼 1사분면이면 사인의 보는? 플러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좌변은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준 거래요. 나머지 지금부터 우변에 있는 거 빨리 정리할 겁니다. 코사인 A는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코사인 A.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A야. 그럼 파이가 보이니까? 기호? 네, 코사인 그대로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A 써졌습니다. 근데 파이 마이너스 A래요. 그럼 파이에서 A만큼 돌아왔대요. 몇 사분면? 2사분면. 2사분면에서 코사인을 보는 음수.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코사인 A가 곱해진 거구나. 이렇게 쓰여주시면 되겠죠? 거기에 지금 플러스 사인 A 그대로 오시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인데 이번에도 다시 바꿨어. 파이가 보였으니까 기호는 사인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지. 근데 파이 플러스 A래요. 몇 사분면일까요? 그렇지. 3, 4분면 나오셔야 되겠죠? 그럼 3, 4분면에서 사인의 보는 마이너스요. 이렇게 지금 쓰여졌구나. 최종 좌변부터 다시 정리. 좌변 2 코사인 B죠? 우변 곱하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죠? 곱하니까 그럼 당연히 이 우변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니까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보이죠? 그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몇이다? 1이다. 그러니까 코사인 B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까지 찾아주겠죠.
그럼 뭐야? 문제에서 원하는 코사인 비크는 바로 나왔네.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세각의 크기에 대한 관계가 알려주면 이 노란색 관계식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문제 상황상 A 떴으면 A로 꾸미라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얘는 A 더하기 C 마이너스 B 더하기 C를 한꺼번에 못 없애기 때문에 A 더하기 C, 즉 부호가 같은 거를 얘를 이용해서 없앨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 또 뭐냐? 424번도 그림 갖고 설명을 해주는 건 되지만 최종적으로 좀 외워줘야 돼요. 여기까지 해서 이야기해주는 게 뭐인지.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위의 점, p점이 존재를 한대요. 그럼 자기가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2분의 3x라는 건 원점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음수인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되겠지. 그런데 이 빨간색 위에 p점이 존재를 한대. 근데 그 p점이 존재하는데 이 전제 조건을 깔고 들어갔어. A가 부호가 뭐라고? 음수라고. 그럼 그 p점은 지금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근데 2사분면 여기에 어딘가에 p점이 이렇게 지금 존재를 할 거라고. 그럼 지금 p점의 동경이 저기 있구나. 그때 즉 선분 OP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한대. 즉 이 각을 세타예요. 이렇게 지금 깔아준 상황이 되었다고요.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세타였었을 때 나머지 얘네의 값들을 구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따가 바꿀 거고요. 그냥 여기 상태에서 얘부터 볼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좀 기억을 해줄 게 뭐냐. 어차피 여기에 임의의 점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나는 얘를 A, 라고 해놓고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기억할 행동 뭐니? 직선에서 직선의 기울기의 값은요. 이건 빠르면 원래 중학교 3학년 때 외워갖고 오는 거거든요.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값이랑 같아요. 그게 목적이야.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의 값이랑 같다. 알겠어? 그럼 이 문장에서 그대로 쓰여지면 탄젠트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이 몇 도라고? 세타라고. 그러니까 세타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줄 거고. 근데 그 값이 누구랑 똑같다고? 직선의 기울기 몇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얘를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뭘 잡아줘야 돼? 그림을 왜 그렸느냐? 탄젠트가 음수잖아. 그럼 몇 사분면일까? 당연히 기본. 탄젠트가 음수가 되려면 2사분면이나 4사분면에서도 음수가 되지 않을까? 그럼 둘 중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잡으라고 얘를 알려준 거예요. 왜? 얘가 4사분면이었으면 코사인이 플러스인 거고 2사분면이었으면 사인이 플러스인 거잖아.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세타는 2사분면이구나 라는 힌트를 주어진 거라고. 저게 흰색 파트에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다시 직선이 주어졌는데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이런 식으로 알려줬대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바로 직선의 기울기의 값이 탄젠트 양의 방향에 이루는 각이랑 같아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럼 그때 거기서 사분면 자체는 그림으로 한 번 정도는 무슨 말인지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야? 당연히 일단 얘까지 찾아냈어. 그럼 이거 갖고 사인도 찾을 수 있고 코사인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찾아요? 네, 당연히 삼각형 빨리 갖다 그리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삼각형을 다시 갖다 그렸어요.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구나. 그럼 여기가 루트 4 플러스 9니까 13이에요.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루트 13분의
사인은 3이고 코사인은 2요. 이렇게까지 갖다 쓰면 될 거고 몇 사분면이랬으니까 2사분면. 그럼 사인이 플러스 코사인이 마이너스 얘까지 찾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뭐야? 지금부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웠었던 각변환 갖고 빨리빨리 풀어라라는 소리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각변환 다시 들어갔어. 파이 보이니까 그대로 사인 세타 몇 사분면일까? 네, 2사분면이에요. 그럼 2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예, 양수가 돼요. 거기에 곱하기 3파이 보이니까 그대로 세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3파이 좀 넘어가니까 그림 빨리 그려보세요. 3파이는 얼마만큼 회전한 거예요? 한 바퀴 반 이렇게 회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거기서 플러스 세타 했으니까 이 정도 좀 더 갔네. 몇 사분면? 3사분면. 그럼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2분의 3파이 보니까 네, 코사인으로 바뀌어져서 세타에 이렇게 갖다 쓰여주면 되고 2분의 3파이는 몇 도야? 270도만큼 갔는데 마이너스 세타를 했으니까 돌아왔어. 몇 사분면? 3사분면. 3사분면에서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되겠구나. 그리고 곱하기 마지막 하나 남았어. 2분의 5파이 보니까 사인 세타 쓰면 되겠죠. 얘들아 2분의 5파이 생각해볼까? 그럼 얘는 원래 한 바퀴가 2파이지? 거기서 2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이 정도 갔겠지? 근데 거기서 마이너스 세타 했으니까 이 정도로 돌아오겠지? 몇 사분면? 1사분면. 그럼 얘는 플러스인 걸로 계산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결국 뭐야? 마이너스 SC고 여기도 마이너스 SC니까 결국적으로 마이너스 2SC 값 구하세요. 라는 거밖에 없겠구나. 그럼 사인 코사인 찾은 거 같고 곱해서 구하세요.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사이오가 힌트 아까 그림을 주어진 문제입니다. 425번이. 아까 우리가 확인 문제를 스스로 그림을 그렸다면 얘는 그림을 니네한테 친절하게 그려준 거. 그러니까 원래 확인 문제를 예를 주고 확인에 있는 걸 연습 문제 줬어야 되는데 개념 원리 나쁜 사람들. 힌트를 조금이라도 여기 상태에서 줬어야지. 다시 본 거예요. 얘를 단위원을 몇 등분 했대요? 8등분 해줬대요. 그럼 8등분한 점들을 P1부터 시작해서 P2, P3, P4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해줬대요. 그럼 8등분해서 딱 맞았잖아. 근데 이때 하나의 각의 크기를 몇 세타라고 표현을 해주겠대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똑같이 쓰는 겁니다. 제곱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럼 우리는 삼각함수 정의 써야 되겠지? 근데 이번엔 무슨 함수? 사인. 그럼 사인에 대한 정의는 뭐였어? 그치? 거리분의 y좌표였잖아요. 그럼 얘네는 이번엔 y좌표라고 생각하고서 들어가라는 소리예요. 무슨 좌표? y좌표. 그럼 사인 세타는? 세타만큼 간 동경은 어떤 좌표야? 지금 P1, P2, P3 이 중에서 P2 얘잖아요. 맞지? 그럼 얘의 y좌표가 사인 세타를 말하는 거라고. 그럼 얘는 P2y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갖다 써볼게요. 그럼 사인 2세타는 P3 y좌표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사인 8세타는 뭘까요? 8세타면 각기 어떻게 해요?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7세타, 8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8세타면 다시 여기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1의 y좌표를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아? 왜? 다시 해볼까요? 그냥 이렇게 써봐도 되지 않을까? 얘가 사인 세타가 얘 거랬지? 사인 2세타가 얘 거랬지? 그럼 사인 3세타가 얘 거지? 그럼 사인 4세타가 얘 거지? 그럼 사인 5세타가 얘 거지? 사인 6세타가 얘 거고 사인 7세타가 얘 거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누구야? 이렇게 되었다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근데 이번엔 얘 누구 좌표들을 생각한대? y좌표 생각한대요. 근데 우리가 다 더하잖아. 그럼 또 0이 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얘 y좌표, 즉 이 거리랑 y좌표니까 이 거리잖아. 그럼 이 거리랑 똑같은 데가 어딘데? 얘랑 부호가 반대는 아니잖아. 우리는 0이 되는 거 찾는 거니까.
얘랑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세타 테스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사인 세타랑 사인 7세타랑 더해지면 몇이 된다? 0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왜냐면 얘 거리가 똑같은 건 맞아요. 근데 얘가 양수면 더해져서 0이 되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0이 되는 걸 찾고 싶은 거니까. 그럼 사인 세타 7세타 더해져서 0이죠? 그럼 2세타의 짝꿍 누굴까요? 얘랑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럼 사인 세타랑 7세타랑 더해져서 0이요. 근데 사인 2세타랑 누구랑 6세타랑 더해져서도 0이요. 그러면 3세타랑 누구랑 5세타랑 더해져서도 0이요. 그럼 누구 남았어요? 4세타랑 8세타 남았는데 사인 4세타에 누구 좌표 보자고요? Y좌표 보라고요. 근데 얘 점 좌표는 얘잖아요. 이거의 Y좌표 몇이에요? 0이요. 그러니까 얘 자체도 0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사인 8세타 남았죠? 근데 사인 8세타는 누구 거랬어? P1 얘 거랬잖아요. 얘 누구 좌표? Y좌표. 그럼 얘도 몇입니까? 0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더한 게 0이요. 이렇게 답을 쓰여주시면 되겠죠. 됐어. 삼각함수의 최대최소를 찾으세요라고 했어요. 그럼 원래 우리 최대최소는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함수의 최대최소는. 그러니까 처음 생각은 뭐냐? 얘 함수의 최대최소를 찾으라고 한다면 나는 얘를 하나의 함수로 다시 만들 수 있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 2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4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번 시간 지금 계속했던 행동에서 보니까 여기서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형태가 보이죠? 즉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더하기 x라고 쓰여져 있는 식이랑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도 각변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얘를 각변안을 해줬더니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보니까 코사인 뭐로 변해? 사인으로 변해. 그럼 이때 얘는 지금 사인 x 먼저 갖다 쓰시면 되겠죠? 4분면 각 신경 쓰면 되겠네. 근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니까 여기서 플러스 x만큼 이렇게 돌아왔대. 몇 4분면 각이죠? 4, 4분면. 그럼 코사인의 보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플러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이렇게 바꿔줬더니 앞에 쪽에 있던 이 사인 x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던 게 원래 함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함수 계산하면 y는 어떻게 되죠? sin x 더하기 4요. 이렇게 돼 있는 함수로 변해졌다라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하나로 표현을 해줬다. 근데 이 함수의 최대랑 최소만 구하래. 그럼 우리 이제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이거 최대 최소 찾을 수 있잖아요. 최대값은 4에다가 1을 더해준 5가 되시면 되겠죠? 최소값은요? 네, 4에서 1을 빼준 3이 되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를 구해주는 첫 번째 생각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얘기를 해줘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최대 최소. 그거는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기에는 내가 니네가 그래프가 너무 어색해서 굳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는 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뭐 할 거냐? 여기에서 지금 절대값 되어 있는 형태를 니네한테 먼저 볼게요. 얘에서는 그래프를 그려줬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법 정도는 한 번 정도 빅한 채우기를 여기서 보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방금처럼 절대값이 돼 있을 땐 니네가 이 그래프를 일단 못 그리겠어. 왜냐면 움직이고 나서 거기 상태에서 플러스 1만큼 y축으로 올라가야 돼서. 그럼 그때는 첫 번째 sin x를 그냥 t라고 바꿔놔. 즉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t라고 치환하면 식 어떻게 쓰여지지? 절대값 t-2 플러스 1 이렇게 지금 쓰여지겠죠. 그런데 지수함수랑 로그함수 할 때랑 계속 똑같은 거거든. 내가 지금 얘를 치환을 했잖아요. 그럼 치환을 하면 그 치환한 A
범위가 나와야 되잖아요. 치환하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범위가 나와야 된다. 근데 이번 봐봐. 사인을 치환했잖아. 근데 사인은 가장 커봤자 몇이야? 1이요. 가장 작으면. 그러니까 사인을 치환하면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가 범위가 되는 거예요. 사인을 치환을 하면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이렇게 지금 될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여기 상황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그럼 이제 이거는 절대값을 풀어서 함수를 조건식 함수로 만들라는 거야. t가 2보다 컸었을 땐 어떤 함수를 그릴 건지, t가 2보다 작았을 땐 어떤 함수를 그릴 건지 조건식 함수를 만들라고. 절대값을 풀어내야 될 거니까. 그럼 첫 번째 t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얘가 양수야, 함수야? 양수. 그럼 그대로 나와서 얘 계산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때는 어떤 함수를 그려라? t-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라. t가 2보다 작으면 어떤 함수를 그려라? 얘 그래프를 갖다 그려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좌표 평면에 원래 갖다 그린 거야. 근데 얘는 t가 2라는 거에서 커트라인을 끊어줬잖아. 그러니까 t가 2라는 데에서 2보다 작은 상황 얘부터 볼게요. 그럼 2보다 작은데 여기서 마이너스 t 플러스 3을 그리려죠? 뭘 그리라고?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마이너스 t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였대요. 왜냐면 여기 상태에서 2, 집어넣어봤자 1 지나갈 거고 그리고 0,3 지나갈 거라서 이쪽에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줬다고. 됐어요? 두 번째, t가 2보다 큰 데에서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래요? t-1. 그럼 얘는 2,1 지나가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그려진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되었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다고. 그런데 얘가 지금 난 조건식 함수를 만들어줬는데 최종적으로 t로 치환했을 때 우리는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려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살려라. 그러니까 이때 t의 값이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살리라고? 1까지만 살리라고. 그럼 1까지 이렇게 살리니까 여기가 이거 상황에서 최대치수 찾으라는 거겠구나. 그럼 이때 가장 높은 값은 t가 몇이었을 때 가장 높아요? t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가장 높은 게 4가 되겠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 4를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t가 몇이었을 때? 1이었을 때 낮은 값이 2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1이었을 때 2가 돼요. 이렇게 지금 갖다 쓰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알겠어요? 근데 니네가 고1 때 공부를 조금만 더 해봤으면 얘의 그래프 정도는 절대값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얘는 무조건 V자로 꺾이는 그래프가 돼요. 라는 거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근데 어디서 꺾여? 절대값이 0이 되는 2에서 꺾여요. 그리고 저걸 2를 집어넣었더니 2,1이요. 이렇게 모양만 찾아도 상관없다고. 2차 함수처럼. 그럼 그때 t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살리겠으니까 이렇게 남았어요 라고 했으면 굳이 이렇게 조건식을 안 나눠서 식을 쓰지 않아도 문제는 풀 수 있다고. 이게 지금 저 절대값이 하나만 있었을 때 상황들을 보여주는 상황이 됐다고. 두 번째 상황도 바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근데 이번엔 난 저기다 끼워 맞추기가 싫어.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 y는 마이너스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3 거기에 플러스 2 이거의 최대치수를 찾고 싶어. 근데 니네가 이때 가장 문제집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준 건 니네가 이해하기 가장 그나마 편한 형태를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야. 그럼 절대값이 있는데 삼각함수가 있잖아. 그럼 이때는 무조건 치환해서 문제를 풀재. 그럼 뭘 치환할 거야? 네, 코사인 x를 치환하세요. 그럼 코사인 x를 나는 다른 문자인 지금 그냥 나는 p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얘를 p라고 치환했어요. 그럼 이때 식이 어떻게 돼요? y는 마이너스 절대값 p-3에 플러스 2요. 이렇게 쓰여주면 되겠죠. 근데 치환을 했으니 삼각함수인 사인과 코사인을 치환하면 그때 얘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최소값부터 최대값
1까지 남으세요. 이렇게 지금 깔아준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얘의 그래프를 갖다 그리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이 하나만 있는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의 형태예요. 그러면 원래 꺾이는 점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어. 근데 아까 문제랑 다르게 이 절대값 앞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이번에는 꺾인 점이 아까 마이너스가 없었을 땐 R로 이렇게 꺾였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있었으면 그래프가 대칭돼서 위로 꺾이면 되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벌써 모양이 이렇게 위로 꺾이는 형태가 되겠구나. 근데 X좌표가 어디서 꺾인다고? 3에서 꺾인다고요. 그럼 3, 몇이에요? 2예요. 2차 함수처럼 꼭지점이 이렇게 되는 것 뿐이라고. 그런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리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살려라. 그래서 이 정도 그래프만 그리면 문제를 풀겠지. 그럼 이때 가장 높은 거는 t가 몇이었을 때? 네, t가 1이었을 때 가장 높겠어요. 그럼 t는 1을, 아니 p죠. p가 1이었을 때 가장 높으니까 p 대신 1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로서 0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p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가장 낮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4에 플러스 2니까 이게 최대 최소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겠다고. 절대값 하나만 있는 1차 함수 그래프 형태는 꺾이는 점이 한 번만 있는 형태로 그려진다.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문제를 풀겠다는 소리입니다. 됐니? 그래서 얘처럼 문제를 푸시면 여기 문제도 동일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문제에서 y는 절대값 sin x 마이너스 1 그래프를 풀래. 근데 여기도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치환하겠다고. 누구를? 네, sin x를 치환하겠다고요. 그럼 sin x를 뭐라고? p라고 치환을 하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식이 y는 절대값 p 마이너스 1 거기에 마이너스 2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근데 치환을 했으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겠죠. 다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까요? 그렇지, 아래로 꺾여지는 형태로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죠. 어디서 꺾인다? 네, 1,에서. 그럼 1, 마이너스 2에서 꺾입니다. 근데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살려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살려라. 우와, 끝났네. 최대값 어디서 가죠? 네,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그럼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집어넣으니까 2 빼기 2인 0이요. 그래서 최대값은 0이요. 이렇게 지금 나오시면 되겠죠? 최소값은 1이었을 때 가지니까 마이너스 2가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풀겠다는 거예요. 알겠니? 다시 여기서 봐. 첫 번째 문제 아까 풀어줬죠? 얘 어떻게 풀었죠? 각변안에서 우리가 사인만 남았다면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었던 거야. 맞지? 그런데 얘는 절대값이 있는데 절대값을 그래프를 그리진 않지. 나머지 형태들은 이런 식으로 2차로 돼 있거나 아니면 분수식으로 쓰여져 있는 형태들이잖아. 이런 문제들은 무조건 치환밖에 없어. 그래서 아까 삼각함수 했던 것처럼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 뭐 했던 것처럼? 절대값 있던 것처럼. 뭐 했던 것처럼? 절대값처럼. 그럼 절대값 했던 것처럼 한다는 거 가장 먼저 뭐 하겠다는 거야? 치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치환을 하는데 여기서 지금 먼저 이 2번 문제에서 볼 건 이거야. 기호가 사인 있지. 근데 하나가 또 뭐 있어? 코사인이 있죠. 그럼 이때 기호를 무조건 통일시켜줘야 돼. 각 통일도 해주는데 기호도 통일을 시켜줘야 돼. 각은 xx로 똑같으니까. 그럼 기호를 통일해줄 때 이번에도 쓰는 행동은 이 제곱. 그럼 우리 제곱 관계식 기억하고 있는 게 뭐야? 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제곱 x가 이걸 이용해서 기호를 바꿔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사인 제곱을 뭐라고 쓸 거야? 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라고 바꿔서 쓰겠구나.
그래서 이 식을 기호통일부터 해주는 거야. 그럼 y는 2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4 코사인 x 플러스 1이요. 이렇게 지금 먼저 다 바꿔줬잖아요. 근데 기호가 뭐만 남았어? 코사인만 남았잖아요. 기호가 뭐만 남았다? 코사인만 남았다. 그럼 그때 뭐 하겠다 이제? 코사인을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럼 얘를 치환을 했더니 y는 마이너스 2p제곱 먼저 갖다 써도 되겠죠? 플러스 4p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에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3 씌워주시면 되겠죠? 근데 얘 치환했잖아요. 그럼 p의 범위가 코사인의 범위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이렇게 지금 갖다 씌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거의 최대치수를 찾는데 얘 몇 차 함수요? 2차 함수의 최대치수 찾자고. 2차 함수 최대치수. 그래프 모양 생각하면 되겠죠? 위로 볼록이요. 근데 축이 1이요. 맞아요? 그럼 축이 1이니까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이렇게 남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가죠? 네,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값겠어요. 그럼 p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값을 계산해서 최소값을 찾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최대 어디서 가죠? 네, p가 1이었을 때 최대를 갖는데요. 그러니까 p가 1을 집어넣어서 최대값을 계산하세요.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분수식으로 써있잖아. 그럼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마지막으로 배웠던 분수함수를 생각하라는 소리밖에 없는 거야. 그럼 유리함수, 분수함수면 여기 상태에서 첫 번째 sin x를 내가 p라고 또 치환을 해줬대. 그럼 여기서 얘는 y는 p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p 플러스 5여 이렇게 지금 바뀌어질 거고 그때 얘의 제한 범위가 지금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요. 이렇게 먼저 갖다 쓰시면 되겠죠. 얘네 마지막으로 봤던 기말고사 있잖아요. 저 무리함수 어떻게 그래? 분수함수.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릴 땐 제일 첫 번째 점근선을 잡습니다. 라고 했어요. 점근선. 그럼 이때 점근선은 분모가 첫 번째 0이 되는 값을 잡으세요. 이렇게 들어갔었고요.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p가 마이너스 2라는 게 첫 번째 점근선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점근선 하나요. 두 번째 점근선은 얘의 개수들 갖고 잡으랬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도 같습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근선도 가져요. 이렇게 분수함수가 그려지는구나. 나머지 하나 점근선 잡았으면 현아야 모양 어떻게 잡으랬죠? 얘 그래프가 1, 3, 4분면으로 그려지는지 2, 4, 4분면 쪽으로 그려지는지 어떻게 잡으랬어요? 지나가는 점좌표 하나 대입하라고 했다고. 그럼 그걸 0, 정도 대입해봐도 되겠구나. 그럼 0을 대입했었을 때 2분의 5를 지나갑니다. 그럼 얘가 0, 2분의 5라는 여기를 지나가는 형태로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라고 하는 분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졌네요. 근데 이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렸는데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살리래요. 그럼 얘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래서 p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최대고 p가 1이었을 때 최소요.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분수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걸로 얘기를 할 거라고. 그래서 2차식이 나왔을 때는 기호통일 먼저 신경을 쓰면 치환했고 치환하면 범위 나왔고 근데 그 범위 내에서 2차 함수 최대치수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분수함수가 나왔으면 분수함수에서는 일반형을 굳이 표준형을 안 만들어줘도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첫 번째 점근선 찾아줬고
그 점근선과 그리고 지나가는 점좌표만 찾아도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찾을 수 있으니 그때 마지막 정의역에 해서 해당하는 부분만 잘라서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이렇게까지. 이게 지금 여기 문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하신다. 이게 최대 최소 끝인 거야. 이게 최대 최소. 됐어. 2번 문제만 한 번만 더 봐볼까요, 그러면? 430번에 2번만 3번만 볼 건데.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어차피 분수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분수식으로 돼 있었으면 이때는 사인을 우선 나 이제 그냥 귀찮아서 S라고 치환할게요. 사인을 S라고 치환을 했어요. 코사인은 C라고 치환할 거고 탄젠트는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는 Y는 S 플러스 2분의 2S. 그러면 이때 얘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사인이 가질 수 있는 값이 1까지 이렇게 지금 써주시면 되겠죠. 다시 그래프 그리자고. 그럼 점근선부터 찾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점근선 어떻게 찾았어? 첫 번째 분모가 0이 되는 거 찾았다고. 그럼 S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점근선 하나. 두 번째 어떻게 찾았다? Y는 2. 점근선 하나. 그럼 나머지 하나 뭐 찾았다? 지나는 점좌표 하나만 찾아줘라. 근데 그 지나는 점좌표는 어차피 Y축이 점근선 아니잖아. 그럼 웬만하면 Y절편 찾는 게 편하다고. 그래서 0, 그럼 0, 2분의 0이 되는 거니까 0이 되겠죠? 맞죠? 0, 0 지나가요. 그럼 얘가 0, 0 여기 쪽 지나가게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갖다 그리라는 소리겠구나. 그때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럼 이때 최대 최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1번 문제랑 필수예제 1번 문제랑 필수예제 그리고 이 두 번째 문제랑 섞인 문제가 되는 건데요. 무슨 상황을 말해주냐? 얘는 기호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각은 같아야 달라요? 각도 다르죠? 그럼 기호도 다르고 각도 달랐을 땐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각통일부터 먼저 시켜놓고서 들어가세요. 뭐부터 알아? 각통일. 근데 여기서 각통일을 한다는 소리는 어차피 각을 다 뭐로 바꿔줄까? X로 바꿔주면 되겠죠. 왜냐면 2분의 파이 없애고 파이 없애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X로 바꿔낸다면 2분의 파이가 뭐였으니까 뭐였어? 네, 코사인으로 바뀌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는 코사인 X. 근데 몇 사분면각이죠? 네, 2사분면각이죠. 그럼 사인의 부호는? 양수.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되는구나. 여기도 먼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파이가 보니까 코사인 그대로 갖다 쓰여질 거고 제곱이니까 부호 신경 쓸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갖다 쓰여졌다고. 근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나 기호 통일부터 할 거야! 그럼 이거를 사인으로 먼저 바꿔줄 건데 그럼 이때 각을 다시 바꿔줬을 때 또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다고. 왜? 기호가 뭐로 바뀌었으니까 벌써 1차식이 코사인이었으면 코사인을 1차식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 왜? 2차식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 걸로 이용해서 바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얘는 다시 코사인을 C라고 치환해서 문제만 풀면 되겠구나. 그럼 이때 우리는 지금 함수식이 Y는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최대 최소를 찾으라는 거고 이때 C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래서 얘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 이렇게. 그럼 또다시 그래프 위로 볼록해서 그려지고 축 찾고 그 다음 나머지 구하시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행동이 된 거야. 됐죠? 생각하면서 방정식 조금만 나갈 거예요. 기본 문제들만 좀 보기 위해서 여기 파트를 볼 겁니다. 근데 개념 자체는 설명은 해줄 건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들어갈 거야. 삼각함수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삼각함수 기호가 포함이 돼 있는 그냥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그때 얘를 지금 풀재. 그럼 원래 첫 번째부터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 어떤 과정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오늘은 이 과정보다 제일 마지막 마무리에서 하는 행동만 생각을 할 거야.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뭘 찾아주냐면 사인 x가 몇이다. 아니면 코사인 x가 몇이다. 아니면 탄젠트 x가 몇이다. 이 꼴로 먼저 만들겠다가 이 앞에 과정에서 해줄 행동들이에요. 알겠어요? 이 앞에 쪽 과정에서는요, 기호통일을 할 수도 있고요, 각변환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파트는 일단 벗어나고, 제일 마지막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니네가 하면 사인 x가 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코사인 x가 몇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지, 탄젠트 x가 몇이라고 되어 있는지 일단 얘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서 나머지 뭐 하는 거냐?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에 x좌표의 값을 해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상태에서 x값 찾으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sin x라는 그래프와 여기서 내가 구한 y는 몇이라는 얘값과의 교점을 그래프를 그려서 찾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걸 더럽게 연습 많이 했던 것뿐이에요. 그럼 얘값을 찾으면 그 교점의 x좌표 값이 결국 해가 될 거라고.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얘부터 시작한 거야. 기본 내용. 코사인 x가 2분의 1이요. 즉 여기까지 온 거예요. 코사인 x가 몇이다. 이거 하나만 찾아주면 된다는 말이야. 그럼 이거의 해를 구하는 과정이래.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코사인 x를 먼저 그리고 그거랑 2분의 1이랑 만나는 걸 그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근데 x의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리래? 네, 0부터 2파이까지만 갖다 그리래. 그러니까 좌표 평면에 코사인 그래프를 0부터 2파이까지 갖다 그렸어요. 그린 거 보이죠? 근데 얘를 지금 그려줬더니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 그럼 이 그려져 있는 거와 누구? 2분의 1. 그럼 y는 2분의 1은 여기에가 2분의 1이니까 이 2분의 1이랑 만나는 교점의 어디 좌표를 찾을 준비해라? x좌표를 찾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얘 값들을 찾겠어요. 이게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얘를 찾겠어요. 알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뭐부터 찾아주면 되냐면 항상 0에서부터 여기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기본값부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니네가 원래 봤었을 때 코사인이, 이건 중3 때 이제 했던 거야. 코사인 몇이 2분의 1이었을까? 네, 60도였을 때 2분의 1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60도라고 안 쓸 거니까 호도법으로 표현할까요? 그럼 몇이에요? 3분의 파이요. 예, 이거 찾는 게 가장 논점이에요. 그러면 여기 좌표가 벌써 3분의 파이요. 이렇게 찾은 겁니다. 얘 차였죠? 근데 얘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어요. 그럼 해 2개 나와야 돼. 해 몇 개? 2개 나와야 돼. 근데 이때부터 이용할 건 대칭이라는 내용을 이용하는 거예요. 뭘 이용한다? 대칭. 그럼 그림이 똑같은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난 0,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얘, 2분의 1과 만나는 얘까지가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어? 3분의 파이만큼 떨어졌잖아. 근데 봐봐. 여기 0인 데는 꼭다리에서 떨어지는 구간이지. 그럼 이 구간이랑 똑같은 건 꼭다리에서 떨어지는 여기 구간인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분의 파이가 된다. 그게 대칭이라는 거야. 여기서 3분의 파이만 갔으니까 여기서 3분의 파이만큼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얘 x좌표는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준 값을 쓰면 되겠지. 그래서 3분의 5파이요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방정식 해를 구한 거야. 즉 2분의 1과 만나는 대를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값을 먼저 구해서 x가 3분의 파이 구해졌지. 그 다음 그래프를 그려졌을 때 그걸 보는 거야. 아,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랑 같을 거니까 빼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기는 3분의 5파이요 이렇게 구하겠어요. 이렇게 기초 문제를 먼저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얘 문제 정도는 보라는 거예요. 근데 2번 문제를 좀 볼게요. 대칭성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432의 2번 문제를 봐야 되는데 코사인 x가 누구랑 만나는 거 찾으래요? 그럼 이때는 코사인 x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셔야 되는데 어차피 0에서부터 2파이까지만 그리래. 이제 얘 바로 그릴 수 있잖아. 그럼 얘까지는 니네가 그래프를 빨리 그려. 끽, 쫑. 아직까지 이 정도 그래프 못 그린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거기 상태에서 누구랑 만나는 거 찾아라. 그럼 이번에 마이너스 2분의 1은 이 아래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점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그럼 저 2개 값을 구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알겠니? 그런데도 이야기는 같은 게 뭐냐면 나는 아까 맨 처음에 0에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값을 찾았지. 맞아? 그럼 이때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 2분의 1과 만나는 x좌표를 찾으시면 돼요. 2분의 1과. 알겠니? 그럼 아까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과 만났죠? 그럼 여기가 3분의 파이만큼 찾았잖아요. 이걸 왜 찾았냐면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떨어진 구간은 꼭다리에서 떨어졌지.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구간이랑 같다라는 거야. 이게 그래프 상황에서. 다시 얘 꼭다리에서 이렇게 떨어졌잖아. 그랬을 때 2분의 1이 된 거랑 맞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얘에서 이렇게 떨어진 여기 2분의 1까지 온 거랑 같다. 했니? 그럼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얼마였습니까? 3분의 파이였잖아. 그런데 나는 이번엔 여기 기준에서 놀았지? 그럼 얘가 몇이었어? 파이였잖아. 그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얼마? 왼쪽으로 갔구나. 그러면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주니까 3분의 2파이요 이렇게 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도 여기는 또 꼭다리에서 떨어진 거니까 꼭다리에서 강 상황을 물어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번엔 파이에서 얼마? 3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갔구나. 그럼 여기는. 그래서 이번엔 해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뿐입니다. 알겠어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보고서 끝낼 겁니다. 탄젠트 루트 3x라는 그래프를 갖다 그리래. 그럼 탄젠트 그래프를 먼저 갖다 그리는 거야. 근데 우리 원래 탄젠트 그래프를 그릴 때는 주기가 지금 몇이었으니? 파이였으니 파이까지를 끊어서 표현을 해주는데 근데 이 그래프는 어디까지든 표현하래? 2파이까지 표현하래. 그러니까 여기서 2파이까지 있다가 2파이까지 그린 그림을 갖고 한번 복사해서 여기다가 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그럼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되시겠죠? 근데 거기서 누구랑 만나는 거 찾으래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이 2개 값 찾자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여기 값을 찾으려다 보니까 또다시 2분의 파이 전, 즉 중3 때 공부했던 걸로 탄젠트가 언제 루트 3인지 찾아라. 60도. 그래서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내가 아까 이제부터 나머지는 떨어진 간격에 대해서 모양을 찾잖아. 근데 계속 논점은 이 0이라는 거에서 떨어진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3분의 파이만큼 같잖아. 그럼 얘는 누구에서 3분의 파이만큼 같다고 해야 돼? 파이야 아니면 2분의 파이야? 파이. 여기서 왔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면 이 그림이랑 똑같은 형태는 얘니까. 그러니까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그래서 얘가 방정식 K입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엔 이 앞에 쪽 과정을 좀 더 연습을 하는 것 뿐이라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각함수 표현이고 부등식 자체도 그래서 쟤랑 달라지지 않아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